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피가 6천선을 돌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6,300선까지 뚫으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대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이 뜨거운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6천선 돌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300선입니다. 시장이 정말 무섭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1만 8천 원에 7.13%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으로 7.96% 올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2천조 원 돌파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3.73포인트, 3.67% 상승한 6,307.2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6천선을 돌파한 지 단 하루 만에 6,300선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장중 한때는 6,32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3%대 상승이면 정말 강력한 상승세인데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까? 네, 코스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2.94포인트, 1.97% 오른 1188.1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특히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집중됐고, 자사주 소각 테마주들도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매수 우위 장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라는 건 시장의 상승 동력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식의 엇갈린 매매 패턴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두 투자자 그룹 모두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반도체 업종이 압도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완전히 반도체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1만 8천 원으로 7.13% 급등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한 달 만에 8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삼성전자 시총만으로도 삼성전기의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대를 회복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21만 원대네요. 맞습니다. 20만 원에 샀는데도 수익이 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놀랍습니다. 109만 9천 원으로 7.96% 급등하면서 1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시총을 합치면 2천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한국 증시 전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는 어땠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7만 5,500원으로 28.44%나 폭등했습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상승률인데요. 반도체 장비와 부품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와 에이전틱 AI 전환 선언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도 46만 6,500원으로 0.32%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강세였다고요? 네,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60만 9천 원으로 6.47% 급등하면서 60만 원 고지를 돌파했고요. 기아도 20만 6천 원으로 5.05% 올라 2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 그룹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외국인들이 현대차 그룹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안정화 조짐, 하이브리드 차량의 강세, 그리고 무엇보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60만 원, 기아 20만 원 돌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증권주도 강세였다면서요? 네, 오늘 증권주들이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연일 불장이 이어지면서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격포제로 작용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증권사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는 최근 시장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원달러 환율은 1400이 18.43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국내 증시의 강력한 상승세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수요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양날의 칼입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원자재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과도하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65.58달러로 0.24% 소폭 상승했습니다. 65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이 맞물리면서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가 안정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유가 안정이 경상수지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0달러대 중반의 유가는 경제 주체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금은 온스당 5,204.6달러로 0.03% 소폭 하락했습니다. 5,2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다소 약화된 영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0달러를 훌쩍 넘는 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946.13으로 0.81% 올랐고요. 나스닥은 23,152.08로 1.26%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9,482.15로 0.63% 올랐습니다. 나스닥 상승률이 가장 높네요. 기술주들이 강세였나 봅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95.56달러로 1.41%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에이전틱 AI 전환을 선언한 것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도 274.23달러로 0.77% 올랐고 테슬라는 417.4달러로 1.9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에이전틱 AI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짜줘라고 하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항공권을 검색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을 최적화하는 등의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에이전틱 AI가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칩과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에이전틱 AI는 기존 생성형 AI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 능력과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고성능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고성능 DRAM, 낸드 플래시 등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급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TSMC도 상승했나요? 네, TSMC는 387.73달러로 0.51% 소폭 상승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집니다. 변동성 지수 VX는 어땠습니까? VIX는 17.93으로 8.29% 크게 하락했습니다. 17포인트대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완화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당분간 증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5%로 0.37% 상승했습니다. 4%를 넘어서면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늦게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증시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이유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는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이고 결과적으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장기간 고점에 머물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가 자사주 소각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최근 왜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나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사주 소각이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잠자는 주식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고 발행 주식이 10억 주라면 주당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이 9억 주가 되고 시총이 그대로라면 주당 가치는 약 11만 1111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EPS도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집니다. 오늘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증권사들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장으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어 이중 호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소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임직원 스톡옵션이나 M&A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사주 보유 비율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기업의 실제 주주환원 의지와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나요? 쿠코홀딩스의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밸류파트너스 운영이 쿠코홀딩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 서신을 보냈는데요. 쿠코홀딩스는 29,950원으로 0.5%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 경영진의 대응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상법 개정을 계기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기업들에게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매우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재계 총수들이 앞다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 자사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을 넘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네,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8조 원이 늘어난 건데요. 회장님과 함께 벌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만 원의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들도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 동전주 관련 이슈도 눈에 띄던데요. 1,000원 미만 동전주들이 액면 병합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1,000원 미만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 우려 속에서 액면 병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1,000원 미만 탈출 럿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액면 병합을 검토하거나 결정했습니다. 왜 갑자기 액면 병합이 화두가 됐나요?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입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는데요. 특히 동전주들은 유동성도 부족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도 받지 못해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액면 병합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으로 10대 1 병합하면 500원이던 주가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발행 주식 수도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사업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요. 액면 병합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부 동전주는 호재를 발표한 후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네, 매우 우려스러운 사례입니다. 일부 기업이 호재라며 주가를 3,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대주주가 돌연 지분을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수법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호재 발표 후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전주 투자자들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동전주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은 아무리 주가가 싸 보여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저가 늪에 빠진 동전주라는 표현처럼 한번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반등이 매우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68,190, 6.88달러로 0.35% 소폭 상승했습니다. 68,000달러 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 특히 AI 관련주로 집중되면서 암호화폐로의 유입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다만 6만 달러 후반대의 지지선은 견고해 보입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운용의 PLS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펀드가 순자산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흥미롭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AI와 함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투자 기회가 있나요?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는 많지 않지만 부품과 소재 공급사들이 있습니다. 정밀 모터, 센서, 반도체, 배터리 등이 핵심 부품인데요. 이미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일각에서는 8,000까지 쭉쭉 간다는 낙관론도 있고 낙폭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증권사 연구원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시각 모두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강세론의 근거를 보면 첫째,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AI 수요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8,000선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려 요인은 무엇인가요?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코스피 PER이 이미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 상승을 정당화하려면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미중 갈등 등이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매수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량주 중심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테마주보다 실적이 검증된 우량주가 안전합니다. 셋째, 손절매 기준 설정입니다. 상승장에서도 개별 종목은 급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손절매 라인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특히 HBM과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장기 성장성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하이브리드 강세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단기 모멘텀이 강하지만 시장 과열 시 조정폭도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산주와 2차전지주는 중장기 테마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경계하는 겁니다.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 나만 못 벌고 있다는 조급함이 생기는데요. 이때 검증되지 않은 테마주나 동전주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KRX 거래 시간 연장 이슈도 있던데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5월 이후에나 준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 시간 연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정비와 인력 운영 등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5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면 한국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악풍 관련 이슈도 있었는데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사자연합 회동을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59만 4천 원으로 0.51% 소폭 상승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향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종목은 단기 변동성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려아연은 하락했네요? 고려아연은 205만 5천 원으로 2.84% 하락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영향입니다. 기업 가치는 우수하지만 지배 구조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입니다. S&T홀딩스도 하락했고요. S&T홀딩스는 56,200원으로 3.77%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가 큰 편인데요. 자사주 소각이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재평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방송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대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에이전틱 AI 전환을 선언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고요. 다만 시장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와 우량주 중심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상승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조급함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스피가 6,300선을 넘어서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오른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